예, 시장이 또 좀 주춤거리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함께 오늘 또 히든밸류 종목 시황의 해설자들에서 알아봅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주제 전략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오프닝하면서 했던 동일한 질문입니다. 급락 뒤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믿어도 될까라는 얘기는 과연 반등이 어디까지 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동일한데요. 10월 들어서 어쨌든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낙폭과대에 따른 좀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반등,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 뭔가 이 매크로하게 시황이 좋아진 거 전혀 없거든요. 그런 건 없죠. 뭐, 예. 뭐 달라진 거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유일하게 뭐 좋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민망하긴 한데 많이 빠진 거죠, 그냥. 너무 낙폭과대한 거. 그리고 특히 지난주 하락폭이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빠졌죠. 우리나라 밑으로 한 나라 또 있긴 있습니다. 러시아. 네, 이제 제외하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을 되살려 보면 그 6월장에서도 글로벌 증시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빠졌거든요. 뭐 특히 코스닥이 가장 많이 빠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신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 부분에서 뭐 계속 수급적인 그런 어떤 그 약간 악순환으로 인해서 더 낙폭이 과했던 게 이제 바닥을 잡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어떤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은 만약에 이제 그래서 막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뭐 고점 대비 뭐 30%, 20%, 30% 기본이고요. 뭐 40%까지 빠진 종목들도 있고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단기 반등세에서 이제 세게 올라오긴 한 건데 이걸 추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별성 있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고 계속 현금을 보유하시는 전략이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글로벌리하게 어떤 뭐 유로존의 어떤 뭐 금융위기 다시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전히 뭐 더 안개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뭐든지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라도 뭐 하나가 좀 풀리면서 시장이 좀 안도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금 장은 이 반등 시에 이렇게 따라가면은 좀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확실한 그 수급의 주체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들도 사고 팔고요. 그런 점에서 제한적인 반등이라고 일단 규정을 하셨는데 9월 말에 시장을 좀 얼어붙게 만들었던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떨어지면서 불러왔던 신용에 따른 반대 매매 공포였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수급상 좀 해소가 됐다라고 해도 될까요? 지난주에 와서 이제 신용 관련된 그런 코멘트 드렸는데요. 네. 그때 당시 말씀드린 게 지수는 이미 저점이 깨졌는데 신용 잔고는 저점을 깨지 않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 이렇게 시장이 큰 변동성을 겪으면서 이제 신용 잔고 올해 연간 기준으로 신용 잔고도 저점을 깼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깼고 아마도 오늘 뭐 지나면 더 깨질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반등 시에 좀 세게 올라왔던 이유도 항상 6월장도 보면은 이거 신용이 많이 출회가 되면서 바닥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오지 않아야 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장과는 상관없이 팔아야 되는 이런 수급들로 인해서 마지막 저점 만들어 놓고 이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이제 좀 부담되는 수급이 나왔기 때문에 좀 가벼워질 수는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좀 더 우려스러운 거는 6월 이후에 보면은 신용잔고 관련돼서 어떤 담보유지 비율을 증권사마다 좀 더 낮춰준 그런 사례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담보 또 이게 변화일 횟수도 좀 하루 정도 더 늘려주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막 털린다라는 표현보다는 아직까지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용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지수가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다시 또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큰 틀의 흐름에서는 신용은 큰 흐름에서는 한 번쯤은 좀 큰 고민 넘긴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여기서 이제 어떤 추세적인 어떤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여전히 좀 조정 시에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 돈을 가지고 해도 이렇게 고생스러운데 왜 신용을 쓸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그걸 이용하는 분들이 있으니 시장인 거죠. 네, 시장이라고 맞습니다. 하는 게 오르고 내리고 또 이제
그런 레버리지를 쓰는 분들의 시각이 다 다르니까 시장입니다. 예. 다만 그동안 이제 이사님 나오셔도 너무 거시경제 매크로에 매몰되지 말자. 우리가 이코노미스트도 아닌데 종목을 좋은 기업을 찾자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또 오늘 소개해 주실 좋은 기업, 가려진 가치가 있는 히든밸류 종목은 어떤 겁니까? BH입니다. BH, 네네. 대표적인 애플 관련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최근에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죠. 네. 좀 시장의 오해도 되게 많았고요. 근데 이제 애플의 어떤 일반 모델에 대한 어떤 그 감산 부분은 사실은 그 애플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제 애플도 드디어 영향을 받는다는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 애플 프로라든지 프로 맥스로 이전되는 그런 수요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버전 내에서도 더 좀 상위 버전으로 갈아타는 그런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불거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반 모델에서 상위 버전으로 다 옮겼기 때문에 사실은 BH라든지 그러니까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경기 침체 우려감과 더불어서 그런 좀 우려감이 되게 지금 나왔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BH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사실 올해 이제 IT 주식들이 뭐 올해까지 내년 상반기 어느 순간까지는 뭐 썩 좋은 그런 기대치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성장하는 어떤 그 종목으로 본다면 BH를 들을 수 있는 게 BH는 뭐 아시겠지만 뭐 아이폰에 뭐 전략적으로 지금 뭐 FPCB 들어가고 있고요. 특히 지금 BH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의 BH 플렉스 비나라는 자회사, 베트남 자회사에서 차량 전장 부분이 실적이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공장 지금 4공장 지금 증설 중에 있고요. 아마 뭐 빠르면은 내년에 5공장까지 좀 더 증설해야 되는. 왜냐면 이제 기존의 뭐 애플향의 어떤 이런 물량뿐만이 아니라 차량 전장에 들어가는 무선 충전기라든지 그 외에 또 전장 부분에 왜냐면 모두가 아시겠지만 향후에는 전기차 이외에는 뭐 스마트카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식의 플랫폼이 확장되면 결론적으로는 BH처럼 어떤 기술력과 시장의 어떤 이런 이 기술력을 인정받은 회사들이 그냥 뭐 같이 MS를 늘려가는 그런 애플향이 탑승을 해서 늘려갈 수밖에 없는 당연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선 충전 모듈 부분에서는 뭐 BH가 굉장히 지금 선전하고 있고요. 이제 지난번에 LG전자 사업을 받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이 이제 향후에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어떤 애플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이제 오늘 또 기사로 나온 건데요. 그 폭스콘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애플의 이제 외주 생산하는 업체인데 8월보다 9월에 이제 애플향 생산 물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고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LG 이노텍이나 BH에 관련된 애플에 대한 이슈는 단기적인 그냥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시장이 안 좋아서 같이 빠진 거죠. 예, 또 수급적인 이슈도 있었겠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BH는 지금 25년 정도까지 예상해 본다고 하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스마트폰이라든지 개인용 디바이스에 이제 집중돼 있던 이런 부분들이 차량 전장으로 확대되는. 그러니까 기존에 같은 이런 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이 개인용 디바이스라든지 몇몇 그 특정 업체에 매출이 되게 편향돼 있는 그런 매출 구조임이 단순한 매출 구조라고 한다면 BH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변화를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은 전장 부분의 성장성까지 간다고 하면 사실 그래서 한 25년 정도까지 최근에 나온 보고서에 보면은 지금 현재 매출액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한 1조 5천억에서 6천억 정도를 올해 예상을 하는데 네. 한 25년까지 한 2조 정도까지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의 그 상승의 상당 부분이 차량 전장 쪽으로. 근데 그러면 여기 지금 향후에 한 3년 후나 4년 후에는 전장 쪽의 매출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한 20%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과연 BH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기존에 그냥 스마트폰 부품 쪽으로만 볼 수 있겠느냐. 왜냐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한 9천억대인데 향후에는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2천억 정도까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20배까지는 뭐 10배를 줘도 지금 뭐 시가총액이 향후에 한 2조 정도까지 밸류가 나오는데 뭐 그 정도 반 정도만 해도 지금 주가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거죠. 아마 이제 3분기 실적도 환효과 때문에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YOY, MOU 기준으로 했을 때도 굉장히 성장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신에 이런 거죠. IT 섹터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그렇지만 아마 시장에서 실적이 나온다. 근데 이제 아마 3분기 실적이 이제는 뭐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인데 실적보다는 장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BH를 또 뭐 실적이 아무리 BH가 실적이 좋고 성장성이 좋아도 지금 매크로한 부분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수급적인 논리에서 아마 좀 시장이 또 조정받는다고 하면은 분명히 BH도 조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수급적으로 엮여있던 수급들이 뭐 팔아야 될 때 그냥 같이 나와버리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런 구간에서 모아갈 수 있는 어떤 종목의 풀로서는 IT주 중에서는 성장성, 실적과 성장성을 겸비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BH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 버팁니다. 잘 버티는데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버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올라가야지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주가가 굉장히 잘 버티다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주가가 이제 애플 이슈부터 해가지고 많이 빠졌는데 또 올라올 때도 또 반등도 또 다른 IT에 비해서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밀렸을 때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내년도 그림까지 보고 가신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종목 풀로서는 좀 모아가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IT 대형 좀 IT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좀 이 종목을 눈여겨 보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BH를 히든 밸류 종목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뭐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었던 얘기를 다 하셨습니다. 예, 전장 쪽이 그럼 앞으로 비중이 얼마나 될 것이냐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뭐 기업이라고 하는 게 늘 강점만 있는 게 아니라 약점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또 IT 전체의 지금 밸류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질문 하나. 애플 관련주로 어쨌든 할 때 제일 보는 게 LG유니텍과 BH잖아요. 맞습니다. 예, 두 기업을 볼 때 그러면 BH가 더 접근이 좋은가요? 그러니까 대형주를 선호하신 분들은 이노텍을 하시겠지만 네. 좀 더 성장의 어떤 그 포커싱이 기대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BH를 더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몇몇 특정 그 업체에 이 집중돼 있던 매출의 이 매출향이 이제는 분산되고 있는 거 그리고 기존의 개인용 스마트 그 IT에만 들어갔던 디바이스에만 들어갔던 이런 매출향이 이제 차량 전장으로 확대되는 것들 그 여러모로 본다고 하면은 그냥 안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뭐 실적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은 거는 알겠는데 이것이 한쪽으로 편중돼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제 그 계약을 하는 상대방에서 뭐 이제 뭐 경기 침체나 이런 것 때문에 오더를 줄여버리게 되면은 그대로 그냥 리스크에 노출되는 상황이 되는데 BH는 향후에 만약에 차량 전장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지금부터 이제 지금 계속 매출이 발생되고 있고 지금 향후에 25년까지 매년 5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매출이 계속 애드되는 지금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기대가 아니고 이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이노텍과 BH 물론 이제 저는 취향 대형주냐 네. 아니면은 좀 중견기업에서 좀 단단한 회사냐를 봤을 때는 BH가 좀 더 선호될 것 같다는 예.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선호도의 문제이고요. 가격 주가 좀 보겠습니다.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잘 버티던 구간이 한 3만 원 위, 3만 2천 원 되고요. 애플의 생산 축소 가능성으로 2만 5천 원 정도까지 밀렸다가 지금 주가는 2만 7,600원인데요. 예, 가격 전략 좀 알려주세요. 일단 목표가는 3만 5천 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장성을 본다고 하면은 뭐 한 5만 원 이상도 저는 간다고 봐요. 몇 년 뭐 한 2, 3년 후에 그림을 본다고 하면 그렇게 간다고는 보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BH가 3만 5천 원에서 전고점을 뚫고 간다면 시장은 정말 좋다는 거거든요. 이제 어떤 악재가 해소돼서 이제 좀 안도 랠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거를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고점 정도 수준인 3만 5천 원 정도의 목표가를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만 3천 원 정도를 보시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친절하게 LG이노텍 주가도 보여주셨고 BH 주가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이제 좋은 기업이라도 시장 여건과 이제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동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오늘 BH를 주목해서 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고요. 이 코너는 이제 뭐 단기 그런 스팟 종목으로 발굴하거나 시황 중심이 아니라 히든 밸류 종목을 좀 발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뭐 전주께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좋은 기업들 많이 말씀하시니까 이 내용들은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혹은 유튜브 검색창에 신영목의 히든 밸류 치시면 이전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십시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